여러분, 최근에 집에 있는 불필요한 물건을 버려본 게 언제인가요? 누군가는 필요 없는 물건을 바로바로 처분하고 누군가는 한 번에 몰아서 정리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또 누군가는 정리해야지라고 생각만 하다가 더는 손 쓸 수 없을 정도로 집이 어지러워지기도 합니다. 여기 경기도에 사는 강지영 씨는 오늘 어머니의 집으로 향합니다. 매주 목요일 저녁만 되면 강 씨는 어머니의 안부를 물으러 어머니 집에 방문했습니다. 하지만 강 씨는 어머니 집에 방문할 때마다 크게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나이 들면 점점 물건도 정리해야 다칠 위험도 적어지고 그보다도 나중에 어머니가 돌아가시면 방마다 산처럼 쌓인 물건을 어떻게 치워야 하나 막막했습니다. 강 씨는 어느 순간 어머니의 집 정리를 포기했습니다. 어머니가 가지고 있는 짐이 하도 많아서 20평이 넘는 집인데 발 디딜 곳을 찾기가 어려울 정도였기 때문입니다. 처음에는 그래도 마루는 깨끗했습니다. 하지만 물건들이 점점 방에서 마루로 침범하더니 거실까지 점령한 것이었습니다. 이런 강 씨의 어머니는 물건을 정리하기는커녕 심심할 때면 홈쇼핑에 나오는 물건을 구입하는 것에 중독되어서 강 씨는 더욱 고민이 많았습니다. 강 씨가 뭐 하나 버리려고 하면 강 씨의 어머니는 강 씨가 시야에 없는데도 불구하고 발그락거리는 소리만 들리면 꼭 한마디를 했습니다. 그거 다 돈인데 왜 버려? 나 죽고 나면 버려라. 그런 강 씨는 어머니와 약속을 했습니다. 엄마, 내가 그런 물건 안 버릴 테니까 딱 5개만 정리하자. 5개? 그 정도는 괜찮을 것 같네. 제일 먼저 버릴 게 뭔데? 강 씨는 대답하기 전에 안방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장롱에 있던 베개들을 싹 다 꺼냅니다. 첫 번째는 베개야. 엄마 안 쓰는 베개들 언제까지 가지고 있을 거야? 아마 많은 분들이 강 씨의 어머니처럼 쓰지도 않는 베개를 여러 개 가지고 있는 경우가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사실 우리가 애용하는 베개는 하나면 충분합니다. 이제껏 여러 종류의 베개를 사용해 보셨을 수도 있습니다. 그중 유난히 나에게 맞는 베개를 아마 지금까지도 사용하고 계실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맞는 그 베개 하나를 가지고 계속 쓰다가 그 베개가 너무해지면 그때 돼서 원래 쓰던 베개를 버리고 똑같은 베개나 비슷한 베개를 구매하면 되는 것입니다. 아마도 부모님들 중 자식들이 집에 오면 자고 갈 베개 몇 개를 남겨두기도 하실 것입니다. 하지만 자식들이 부모님 집에서 자고 가는 날은 1년 동안 세봐도 그렇게 많지 않을 것입니다. 만약 자식들이 자주 와서 자고 간다면 그때는 자식들 베개 몇 개를 남겨두면 되지만 그렇지 않다면 굳이 많은 베개를 고이 보관할 필요는 없습니다. 아주 가끔 자식들이 자고 갈 때 베개가 없어도 천을 여러 번 접어서 적당히 낮은 베개로 쓸 수도 있고 겉옷이나 두꺼운 옷을 베개 대신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간혹 허리를 지지하거나 발을 올려놓기 위해 베개를 사용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베개 2개만 남겨놓고 장롱 한 구석을 차지하고 있는 나머지 안 쓰는 베개들은 처분하는 게 좋습니다. 엄마, 이거 다 안 쓰는 거지? 보니까 엄마 베개 벨 때 같은 것만 쓰잖아. 너네 자고 갈 때 쓰라고 쟁여둔 거지. 최근 1년 동안 이 집에 엄마 말고 자고 간 사람 있어? 없는 것 같긴 하네. 이런 강 씨의 말에 어머니도 그간 안 쓰던 베개를 버리는 것을 허락했습니다. 그 다음은 뭐 버릴 거야? 강 씨의 어머니가 물었습니다. 2번째는 의자야. 여기 앉지도 못하고 옷걸이 되어버린 의자들이랑 엄마 몸에 별로 안 맞는 의자들 있잖아. 보니까 엄마 저 의자에 앉을 때마다 허리가 불편해 보이는 것 같던데. 맞아. 저 의자는 내 몸에 영 안 맞더라. 딸이 버리려고 지목한 2번째 물건은 마루 한켠에 떡하니 자리를 차지하고 있던 의자였습니다.
강 씨의 어머니가 편하게 앉으려고 의자를 하나 샀지만 이상하게 10분만 앉아 있어도 허리가 아팠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옷을 걸어 놓는 용도로 의자를 사용했습니다. 의자는 그냥 버리기 아까우니까 내가 당근마켓에 먼저 올려볼게. 그 돈은 엄마 줄게. 대신 그 돈으로 다른 의자 사지 마. 오래 앉아 있는 건 안 좋기도 하고. 이렇게 강 씨 어머니의 집처럼 안 쓰는 의자가 있는 집이 많을 것입니다. 뭔가 앉기에는 불편하고 그렇다고 그냥 버리기는 아까운 대표적인 물건이 의자가 아닐까 합니다. 예전에 세계보건기구에서 의자병을 경고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앉아서 생활하는 것이 흡연보다 위험하다는 연구 결과와 함께 오래 살려면 의자부터 치우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2017년에 보건복지부 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 국민의 56.6%는 하루 평균 8시간 이상 앉아서 생활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 가운데 12시간 이상 앉아 있는 사람은 21%에 달했다고 합니다. 당연히 집에 있는 시간이 긴 은퇴자나 노인분들은 앉아 있는 시간이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하루 종일 서 있을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서 있고 움직이는 시간을 인위적으로 늘리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앉아 있더라도 허리나 목, 어깨가 불편하지 않은 나에게 맞는 의자를 골라야 합니다. 그런 의자가 아니라면 어차피 자리만 차지하기 때문에 부피가 결코 작지 않은 의자의 처분을 고려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앞서 강 씨처럼 의자의 경우 그냥 버리는 것보다 중고로 먼저 팔거나 팔 수 없는 너무해진 의자라면 동사무소에서 대형 폐기물 스티커를 받아서 처분할 수 있습니다. 아직도 3개나 남았어? 이제 그만하면 안 돼? 안 돼. 약속은 약속이잖아. 그럼 3번째는 뭐야? 3번째는 지금 엄마가 서 있는 매트야. 이 매트 왜? 이건 좀 아까운데. 이거 언제 산 거야? 글쎄, 기억 안 날 정도로 오래되긴 했어. 엄마 저번에 여기서 몇 번 넘어지지 않았어? 나도 한 번 미끄러졌는데 나이 들수록 넘어지는 거 진짜 조심해야 하는 거 알지? 이 미끄러운 매트 당장 치워버리자. 대신 미끄럼 방지 매트로 내가 하나 사줄게. 절대 새거 사지 말라더니 웬일이야? 그래도 필요한 건 사야지. 무조건 버리기만 하는 것보다는 엄마 나이에 맞게 하나하나 바꿔주는 게 좋은 것 같아. 강 씨가 고른 3번째 물건은 바로 매트였습니다. 특히나 다른 곳보다 욕실만큼은 미끄럼 방지 매트를 구비해 주는 것이 좋습니다. 아마 욕실에서 샤워를 마치고 나오는 순간 발을 잘못 헛디뎌 미끄러질 뻔한 기억이 한 번쯤은 있으실 것입니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고령자 안전사고 중 가장 많이 발생한 사고가 바로 낙상사고인데 여기서 눈여겨봐야 할 것은 높은 곳에서 떨어지는 것보다도 미끄러지면서 넘어지는 사고가 대부분이었다는 사실입니다. 다른 곳보다 화장실은 물기가 항상 있기 때문에 제일 미끄러지기 쉬운 장소이기도 합니다. 화장실에서 당하는 낙상사고는 노후에 정말 심각한 부상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조심해야 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아무래도 신체의 노화로 균형을 잡기 어려워 미끄러지기 쉽습니다. 그래서 화장실뿐 아니라 미끄러운 재질의 바닥이라면 미끄럼 방지 매트를 구비해 주는 것이 좋습니다. 매트를 구매할 때는 사용 장소와 용도에 맞는 매트를 잘 골라 선택해야 합니다. 그렇게 강 씨는 매트까지 복도에 내쳐놓았습니다. 강 씨의 어머니는 강 씨가 치우는 것을 보기만 했는데도 지치는 느낌이었습니다. 그만큼 오랫동안 버리는 것에 익숙치 않았기에 마음이 편치 않았습니다. 강 씨는 그럼에도 단호하게 다음 버릴 물건이 있는 위치로 성큼성큼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엄마 이제 뭐 버릴지 안 물어봐? 아이고, 지친다. 그래서 4번째는 뭘 버릴 건데? 4번째는 바로
강 씨는 대답 없이 발꿈치를 들어 올려 주방 벽장 높은 곳에 있는 접시와 컵들을 꺼냈습니다. 높은 곳에 올려져 있던 접시와 컵에는 강 씨의 예상대로 먼지가 수북히 쌓여 있었습니다. 엄마 이것들 잘 안 쓰게 되지 않아? 먼지 쌓인 것 좀 봐. 그리고 이렇게 높은 곳에 있는 접시들 꺼내려다가 다치기라도 하면 어쩌려고. 강 씨의 어머니가 보기에 따른 도사였습니다. 실제로 강 씨의 어머니는 그 높은 곳에 올려져 있는 접시들과 컵들을 최근 1년간 써본 기억이 없었습니다. 강 씨는 이 중에서 깨진 것은 버리고 쓸만한 것은 깨끗이 씻어 미루지 않고 바로 사진을 찍어 당근마켓에 올렸습니다. 접시가 꽤 이뻐서 금방 누군가 연락이 올 것 같았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사진을 찍어 올린 지 10분도 채 되지 않아 누군가에게서 접시를 사겠다는 연락이 왔습니다. 집도 바로 이 근처라 강 씨는 접시를 들고 약속한 장소로 갔습니다. 이렇게 아주 쉽게 강 씨는 물건을 처분하면서 돈까지 벌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아마 대부분의 집에 안 쓰는 접시나 컵이 여러 개 있을 것입니다. 항상 쓰던 것만 쓰고 뒤쪽에 놓여있는 컵들은 거의 손 대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것보다 중요한 것은 나이 들수록 높은 곳에는 물건을 채우지 않고 그냥 비워두는 것입니다. 간혹 공간이 없어 높은 곳에 물건을 보관하기도 하지만 자칫 높은 곳에 있는 물건을 꺼내려다 큰 사고를 당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위험 요소를 아예 제거하는 것이 좋습니다. 강 씨가 접시를 팔고 받은 돈을 건네받자 강 씨의 어머니는 다시 기분이 좋아졌습니다. 물건 처분하는 것도 나름 할만하네. 마지막은 뭐야? 그치? 처음 하는 게 어려운 거라니까. 엄마한테도 당근마켓에 올리는 법 알려줄 테니까 나중에는 엄마 스스로 한번 해봐. 그러면서 강 씨는 마지막 5번째 버릴 물건을 찾기 위해 두리번거렸습니다. 그렇게 찾다가 강 씨의 눈에 들어온 것은 이것저것 약들이 한꺼번에 모여있던 약상자였습니다. 엄마 저번에도 약 먹었는지 안 먹었는지 헷갈려 하지 않았어? 사실 오늘도 그랬어. 내가 점심에 약을 먹었나 안 먹었나 긴가민가 하더라고. 그게 자꾸 헷갈리지 뭐야. 저번에 사준 약통 그거 왜 안 써? 전날 밤이나 매일 아침에 약들 분리해서 약통에 담아두면 좋잖아. 내가 여기 아침, 점심, 저녁이라고 써놓기까지 했으니까 약이 비어있으면 먹은 거고 아직 그대로면 안 먹은 거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 맞아. 계속 해야지 하면서도 귀찮아서 안 하게 되더라. 아직 습관이 안 돼서 그런 거 같아, 엄마. 오늘 먹을 약은 다 먹었지? 지금 나랑 내일 먹을 약들 약통에 미리 담아놓자. 이렇게 분리하고 가지고 다니면 외출했을 때도 먹을 수 있고 좋잖아. 그렇게 강 씨의 어머니는 딸과 함께 다음날 먹을 약들을 차례대로 분리해 놓았습니다. 그리고 안 먹는 약들을 하나씩 버리기 시작했습니다. 그중 유통기한이 지난 약과 건강식품들이 많았는데 더 이상 먹지 않는 것들은 과감하게 버렸습니다. 그렇게 딸의 도움으로 약들이 담겨 있었던 수납장은 아주 깔끔해졌습니다. 먹다가 이제 더는 안 먹는 약들을 버리고 나니 뭐가 어떤 약인지 구분하기도 쉬웠습니다. 그렇게 밤 10시가 돼서야 강 씨는 집으로 돌아갈 준비를 합니다. 아직 어머니의 집을 다 정리하기는 막막하긴 했지만 이렇게 처음으로 정리를 해본 것에 만족했습니다. 이렇게 조금씩 정리하다 보면 언젠가 엄마의 집도 깨끗해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 설레하며 강 씨는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사실 정리라는 것은 참 습관이 되지 않으면 시작하기가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정리해야지라는 생각 하나만으로 행동으로 옮기기가 어려운 것도 사실입니다. 이보다는 정리를 하는 구체적인 방법들을 알아놓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정리 전문가 정희숙 작가님이 알려주는 집 정리 노하우에 대해 알려드리려 합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하여 어떻게 정리하는 것이 효과적인지에 대해 확실히 알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노년의 집 정리, 어떻게 해야 할까? 시간이 지나면 누구나 노인이 된다. 그러나 어떤 노년기를 보낼 것인지는 사람마다 상당히 차이가 있는 것 같다. 사실 노년기는 삶이라는 전체 주기에서 볼 때 가장 풍성하고 안락한 시간을 보낼 수 있다. 새로운 관점으로 삶을 바라보고 일상을 누릴 수 있는 이때야말로 집을 정리하고 공간을 새롭게 가꾸기에 좋은 기회이다. 특히 배우자와 사별한 후 혼자 남으면 적적함과 우울감에 빠질 수 있는데 이때 자신의 공간을 아늑하고 편리하게 재정비하는 과정을 통해 삶의 활력을 불어넣는 중요한 터닝 포인트를 맞이할 수 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노년기의 공간 정리는 어디에서부터 어떻게 시작하는 것이 좋을까? 첫 번째는 가장 중요한 요소로 안전을 고려해야 한다는 점이다. 노년기는 노화로 인한 신체적 민감도와 기능 저하로 종종 위험한 상황에 놓일 수 있다. 정리되지 않은 공간은 이동과 일상생활을 불편하게 만들 수 있으며 자칫 위험 요소가 될 수 있다. 그렇기에 공간을 정리할 때 동선 및 물건 배치는 반드시 안전이 최우선되어야 한다. 가구도 되도록 낮은 것을 사용하고 안정적으로 배치한다. 발이 걸리지 않도록 문턱을 없애고 침대나 화장실에 난간을 설치하는 것도 고려해보자. 화재 예방을 위해 전기용품을 적절히 사용하고 쉽게 넘어지지 않는 가구들을 놓는다. 이 시기 집 정리의 목표는 노후에도 독립적으로 생활하는 것이다. 두 번째는 편의성이다. 간간한 일상생활에서도 어려움을 겪을 수 있으므로 물품의 사용이나 보관이 편리하도록 배치하고 주방 물품도 가벼운 것으로 바꾼다. 주방과 욕실 등 주요 생활 공간을 효율적으로 조성하여 음식 준비, 세탁, 목욕 등의 일상 활동을 편리하게 할 수 있도록 한다. 수납 공간의 높낮이를 조절하고 손잡이를 추가로 설치하여 생활의 불편함을 최소화한다. 세 번째는 청결이다. 깨끗하고 청결한 공간은 미생물의 번식을 막고 건강을 유지하는 데에도 도움이 된다. 자주 환기를 시킬 수 있도록 창가에 물건을 쌓아두지 말고 방문도 활짝 열릴 수 있도록 한다. 혼자 청소하기 힘들다면 스마트 기기나 외부 도움을 받는 방법도 고려해보자. 네 번째는 소통이다. 비상연락처를 냉장고 문에 붙이는 등 눈에 보이는 곳에 두고 힘들 때 언제든 도움을 요청하는 것은 물론 친구, 가족, 이웃들과의 만남을 즐길 수 있도록 한다. 특히 거동이 힘들면 우울증이 찾아오기도 한다. 친구, 가족, 이웃들과의 교류와 소통을 촉진하는 공간을 조성하여 사회적 고립을 예방해야 한다. 공간에 대한 전반적인 계획을 세웠다면 어떤 물건을 선택하고 어떻게 정리할 것인지 구체적인 방법에 대해 알아보자. 우선 첫 번째는 편안한 가구와 소품들을 선택하는 것이다. 되도록 편안하게 앉거나 누울 수 있는 가구가 좋다. 근육과 관절에 무리가 가지 않도록 디자인된 의자나 침대인지 확인하자. 현란한 디자인의 가구나 물품보다는 단순하고 실용적인 디자인, 기능이 많고 복잡한 물품보다는 쉽게 조작할 수 있는 제품을 선택하자. 서랍이나 선반에는 손잡이나 고리를 추가로 달아 사용에 어려움이 없도록 하는 게 좋다. 두 번째는 접근성과 가시성에 대한 고려이다. 물건에 쉽게 접근하고 무엇이 어디에 있는지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배치하는 것이 좋다. 가장 자주 사용하는 물건은 잘 보이는 곳에 두고 잘 사용하지 않는 물건은 뒤쪽이나 상자에 보관하여 불필요한 혼잡함을 줄인다.
물건들을 사용 빈도나 기능에 따라 카테고리별로 분류해 두면 찾기 쉽고 혼란을 줄일 수 있다. 특히 휴대전화, 리모컨, 건강을 돕는 약품, 안경, 청력 보조기, 지팡이 등 필수적인 물건들은 가까이 두자. 세 번째는 미끄러지거나 넘어지는 등 안전에 위협이 되지 않도록 집안에서 물건들을 적절하게 정리하는 것이다. 꼭 필요한 물건들만 남기고 쓸모없는 물건들은 버리자. 무거운 물건들은 너무 높게 두면 불편함으로 낮은 높이의 수납 공간을 충분히 마련할 것을 권한다. 네 번째는 집안의 경로와 통로를 잘 확보하는 것이다. 산만한 물건들이 통로를 막지 않도록 주의하자. 특히 여기저기 널려 있는 약통에 넘어지는 경우도 종종 있으니 매일 챙겨야 하는 물품들은 안전한 곳에 모아둔다. 어두운 공간보다는 밝고 환한 공간에서 물건을 찾기 쉽다. 가독성이 뛰어난 큰 글자의 라벨과 밝은 조명을 사용하자. 집을 정리할 때 가장 손이 많이 가고 고민이 되는 부분이 옷 정리일 것이다. 옷을 정리할 때도 집에 있는 옷을 모두 꺼내어 보길 바란다. 이렇게 많은 옷이 있다는 사실에 놀랄 것이고, 몇 년 동안 입지 않은 옷이 많다는 사실에 놀랄 것이고, 언제 이걸 샀는지 잊어버리고 있던 옷들이 이 방 저 방에서 나와서 놀랄 것이다. 부자들의 옷장은 어떤 모습일까? 부자들의 옷장을 살펴보면 정리된 상태 그 자체로 그들의 성공적인 삶과 라이프 스타일을 반영하고 있다. 나도 예전엔 부자들의 옷장에 엄청나게 많은 옷들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의외로 옷이 많다고 느끼질 못했다. 오히려 과도하게 옷이 많은 부자들은 드물었다. 평범한 품질의 옷을 10벌 살 돈으로 좋은 옷 한 벌을 산다고나 할까. 자신에게 잘 어울릴 만한 옷을 고심해서 최소한으로 산 뒤 옷이 숨을 쉴 수 있도록 옷장 속 공간을 넉넉하게 비워두었다. 잘 정돈된 공간이 주는 안락함과 편안함이 우리 기분에 미치는 영향은 어마어마하다. 옷장 문을 열었을 때 색깔별, 용도별로 잘 정돈된 옷을 보는 일, 신발장을 열었을 때 깨끗하게 늘어서 있는 신발을 보는 일은 그저 시각적 쾌감만 선사하지 않는다. 언제든 필요한 것을 꺼내 쓸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자신감이 생긴다. 물건을 버리기 어려워하는 이유는 과거의 추억이나 현재의 정체성뿐만 아니라 미래의 필요성과도 관련이 있다. 그리고 이것이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이 잘 버리지 못하는 결정적 이유일 것이다. 바로 언젠가 쓸지도 모른다는 생각이다. 10년 전에 입었던 옷이 언젠가 다시 유행할 수도 있고, 어머니에게 물려받은 식기 세트가 레트로 유행으로 돌아올 수도 있다. 현재 쓰고 있지 않다는 확실성보다 쓸지도 모른다는 불확실성에 더 크게 가치를 두면 버리기 어려워진다. 설령 물건을 버리겠다고 마음먹어도 나중에 필요하게 되면 어떡하지, 새로 사기엔 아까운데 하는 후회와 불안감이 생기면 결정을 내린 뒤에도 불안해진다. 하지만 너무 많은 물건은 오히려 우리가 소중하게 여기는 것들을 흐리게 만든다. 뷔페에 가서 무엇을 먹을지 고민하다가 결국 김밥만 먹고 왔다는 우스갯소리를 들은 적 있다. 그럴 바에는 한두 가지 음식이 정갈하게 나오는 음식점에서 오롯이 즐긴 한 끼가 훨씬 기억에 남고 몸에도 좋을 것이다. 지금까지 정리에 관심이 없었던 사람들을 위해 작은 팁 3가지를 알려주고자 한다. 부담스럽지 않으면서도 당장 실천할 수 있는 것들이다. 첫 번째는 원싱이다. 매일 한 개의 물건이나 아이템을 정리하는 것이다. 불필요한 서류, 오래된 식재료, 안 입는 옷 등 무엇이든 좋지만 특히 권하는 것은 일회용품을 바로 처리하는 것이다. 쓰지 않을 일회용품은 아예 받지 않거나 습관적으로 받아온 물건이 있다면 오늘 안에 처리해보자.
두 번째는 3분 정리를 실천하는 것이다. 매일 아침이나 저녁, 시간을 정해서 3분 동안 주변을 정리하고 정돈하는 습관을 만들어 보자. 3분 동안 부담 없이 서랍 한 칸을 정리하거나 책상을 정돈하는 등 작은 공간부터 시작하면 조금씩 습관을 형성할 수 있다. 세 번째는 DIY 프로젝트와 연결하는 것이다. 정리하고자 하는 공간을 예쁘게 꾸미거나 변형을 시도해 보자. 예를 들어, 책상 정리를 하면서 동시에 색상을 조합해서 색다른 분위기를 연출하거나 사용하지 않는 물건을 활용한 독창적인 작품을 만들어 보는 것도 재미있다. 정리와 창작을 결합하면 의외로 즐거운 경험을 얻을 수 있다. 이 세 가지 팁의 공통점은 시작은 무조건 작게 하라는 것이다. 소소하지만 재미있게 해보면서 정리에 대한 관심을 키워보자. 작은 변화들이 모여 큰 변화가 만들어질 것이다. 지금부터는 좁은 공간도 2배로 넓게 쓰는 정리의 기술을 공개한다. 첫째는 제거하기이다. 집안에 불필요한 물건들을 버리거나 나누거나 기부함으로써 공간에서 제거하는 일이다. 불필요한 물건들은 공간을 차지하고 시각적 혼란을 일으킨다. 주기적으로 물건을 살펴보면서 낡은 것은 버리고 쓰지 않는 물건은 기부하자. 물건을 많이 갖고 사는 것이 행복한 삶인 것 같지만 양보다는 질이다. 잘 버리는 일은 잘 남기는 일이기도 하다. 그러기 위해서는 2가지가 필요하다. 하나는 민감한 소유 인식이다. 우리는 종종 물건을 보관하는 습관에 휘둘리곤 한다. 계속해서 물건을 사고 쟁이는 습관은 불필요한 물건을 쌓이게 만든다. 자신의 소유에 대해 민감해져야 한다. 실제로 사용하거나 가치를 느끼는 물건들을 구별하고 그 외의 물건들을 정기적으로 검토하여 추가로 버리는 것이다. 또 하나는 지속 가능한 소비 습관의 형성이다. 불필요한 물건을 줄이기 위해서는 새로운 물건을 구매하는 습관 또한 조절해야 한다. 중요한 것은 물건의 품질을 우선시하는 것이다. 품질이 좋은 제품은 오래 사용할 수 있으며 물건을 자주 교체하지 않아도 된다. 둘째는 수직과 수평 공간 활용하기이다. 방, 주방, 거실 같은 정해진 공간 외의 벽과 천장 등 수직과 수평의 공간을 활용하는 것이다. 벽에 선반을 부착하거나 간단한 훅을 이용하여 물건을 걸어두자. 수평적인 공간을 활용하는 법은 창문틀이나 천장에 서스펜디드 쉘프를 설치하는 것이다. 화분이나 장식품을 매달면 공간을 활용하면서도 아름다운 인테리어 요소로 활용된다. 침대 아래 공간을 활용하거나 행거를 확장하고 선반과 수납장을 설치하는 것도 고려해 볼 만하다. 그러나 수납을 많이 하기 위해 벽이나 천장을 이용하는 것은 피하는 게 좋다. 여러 번 강조하지만 물건의 양이 공간의 한계를 넘어서면 집은 금세 창고가 된다. 공간을 정리함으로써 생기는 이익은 한두 가지가 아니다. 우선 당장 이사 비용이 들지 않는다. 4인 가구의 이사비가 평균 200만 원 정도라고 보면 정리를 하는 것만으로도 이 돈이 절약되는 셈이다. 게다가 불필요한 물건을 구입하지 않고 기존에 가지고 있던 물건들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게 되어 생활비 자체가 눈에 띌 정도로 크게 줄어든다. 물건마다 정해진 공간이 있으니 수납용품을 새로 살 이유도 없어진다. 물건의 재고 파악이 쉬워져 같은 물건을 몇 개씩 사는 일도 없다. 의류는 물론 가전제품이나 가구도 깨끗하게 관리해서 쓰기 때문에 수리나 교체 비용도 줄어든다. 우리가 일상에서 가장 오래 머무르는 동시에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공간은 어디일까? 바로 집이다. 집은 모든 여정의 출발점이자 도착점이다.
세상에 나아가 정신없이 바쁜 하루를 보내고 집으로 돌아와 편안한 공간에서의 안식을 누리며 다음날의 에너지를 충전한다. 집에서 우리는 일상을 누리고 소중한 순간을 보낸다. 집이라는 안식처는 나답게 있을 수 있는 유일한 곳이기에 편안하게 숨 쉬며 온전한 자아를 느끼는 보금자리이다. 인생길을 더욱 감미롭고 빛나게 만드는 곳이기에 집에서 보내는 소중한 순간과 경험을 우선순위 뒤로 밀쳐내어서는 안 된다. 노년기는 지혜로움과 편안함을 추구하는 시기이다. 누군가는 먼지가 쌓이고 유통기한이 지난 물건들을 껴안고 살아가는 동안 누군가는 불필요한 물건을 덜어내고 소중하고 의미 있는 물건으로 공간을 가꾸며 몸도 마음도 홀가분하게 살아간다. 아이들이 언제 올지 모르니 그대로 남겨두자는 생각은 과감히 버리고 온전히 부부의 공간으로 꾸리자. 배우자 없이 혼자 살게 될 경우에도 자신을 중심에 두고 집 정리를 하면 편안하고 안전한 공간에서 휴식과 추억을 즐기는 데 도움이 된다. 삶의 아름다운 마무리를 생각하며 짐을 줄이는 것이 좋다. 여러분, 만약 자식들이 여러분의 집을 마지막으로 정리할 때 어떤 상태로 보여지길 원하시나요? 어떤 분의 시어머니는 80대부터 쓸 사람이 있으면 주고 싶다며 물건들을 정리하다 99세에 돌아가신 뒤 며느리가 짐을 정리하는데 최소한의 물건밖에 남아있지 않았다며 그런 시어머니를 보며 감탄했다는 글을 본 적이 있습니다. 이처럼 정리에 늦은 나이는 없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에게는 지금이 제일 빠른 시기입니다. 오늘의 영상을 다시 한번 보며 아주 작게나마 그동안 미뤄왔던 집 정리를 시작해보는 것은 어떨까요? 이상으로 오늘의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우리 모든 구독자분들의 행복한 여생을 응원합니다. 다음에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